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금융문맹은 질병이고 전염병처럼 주위를 모두 가난하게 만든다. 금융명의 존 리가 대한민국의 금융 철학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영상의 조회수를 합치면 무려 2360만 회가 넘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진행한 다양한 강연 내용을 모으고 청중으로부터 받은 질문들에 답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문맹에서 탈출하라. 금융문맹은 쉽게 말하자면 금융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다. 금융은 결국 돈에 관한 문제이므로 금융문맹은 돈이 어떻게 생기거나 조달되고 유통되고 사용되는지, 어떻게 인간의 삶에 혹은 경제활동에 연관되는지, 돈이 어떻게 불어나거나 줄어드는지, 돈의 가치가 왜 오르거나 내려가는지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금융을 이해하는 것은 돈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부터 시작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소비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사람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즉 금융문맹을 탈출한 사람이다. 왜 금융문맹에서 탈출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기본 원리와 자본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면, 즉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글을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듯이 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 유대인의 길을 따라가라. 금융문맹국 일본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전체 자산의 2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영향력은 여간 큰 게 아니다. 학교나 관공서들이 유대인들의 공휴일에 모두 다 쉴 정도다. 왜 그럴까?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유대인의 경제력 때문이 아닐까? 유대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유대인은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인식을 한다. 13살부터 어른 취급을 하고 친척들이 모아준 돈으로 일찍부터 투자를 배워 오랫동안 투자, 즉 돈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일찍 경제적 독립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한다.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요일 저녁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가야 한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같이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다. 유대인의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금융문맹 탈출은 주식 투자와 맞닿아 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이미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금융문맹 탈출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주식에 대한 투자다. 주식 투자는 회사와 동업하는 것.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회사와 동업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종이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부가가치를 현저히 창출할 수 있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이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선택해도 비슷한 기업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돈을 벌기가 어렵다.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이 특별하다든가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든가 등의 이유로 경쟁사들이 진입하기 힘든 기업의 투자 가치는 높아진다.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기 위한 핵심 지표. 첫째, 퍼. 먼저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의 준말인 퍼.
즉 주가 수익 비율을 알아보자. 퍼는 기업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함께 그 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한 돈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퍼가 1이라고 가정하면 그 기업이 현재와 비슷한 이익을 꾸준히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퍼가 10이라면 1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퍼가 낮아질수록 성장성이 크다는 의미다. 둘째, PBR. 기업이 저평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또 다른 지표는 PBR, Price Book Value Ratio가 있다. 우리말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부르는 PBR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즉 주가가 순자산,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현재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것이 퍼라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비해서 현재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PBR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총 자산이 100억 원이고 부채가 50억 원,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라면 주당 순자산은 100억 빼기 50억 나누기 1000만은 500원이 된다. 그런데 이 기업의 주식이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PBR은 5,000 나누기 500은 10이다. 만일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PBR은 400 나누기 500은 0.8이 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주식 가격이 순자산보다 높은 것이고 1 미만일 경우 주식 가격이 순자산보다 싼 경우다. 따라서 대체로 성장이 둔화된 기업의 PBR은 낮고 성장이 높은 기업의 PBR은 높은 수준이다. 셋째, EV 나누기 에비타. 퍼는 유용하지만 거기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감가상각 등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이익과 장부상 이익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이익과 장부상 이익의 차이는 기업마다 감가상각의 규모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EV 나누기 에비타이다. 에비타는 보통 세전, 이자 지급 전 이익 혹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총 이익에다 감가상각비와 세금을 더한 것이다. 흔히 쓰이는 지표인 EV 나누기 에비타는 회사의 가치를 에비타로 나눈 것으로 주식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다. 여기서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시가총액에 그 회사의 순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부채를 더한 값이다.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왜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빼고 부채를 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기업을 M&A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인수하는 기업은 현금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불하는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뺀 금액이어야 맞는다. 마찬가지로 부채는 떠안게 되므로 시가총액에 포함해야 한다. 보통 EV 나누기 에비타가 낮을수록 인수가격이 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위 지표들을 숙지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자. 제대로 된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초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에 덤벼들면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저자는 돈을 어떻게 벌고 소비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금융문맹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미리 돈을 공부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합니다. 금융문맹 탈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